저도 주말에 이 기사를 보고 참 놀랐는데 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의 살인마 오종근 이미 지난해 사망했답니다, 교수님. 네, 지난해 7월에 지병으로 지금 사망했다고 한 매체의 보도로 알려졌어요. 정말 이 어부였던 오종근이 저지른 범죄는 너무 끔찍해서 많은 그 후에도 이제 회자가 되고 있죠. 전남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후반 남녀 그리고 20대 중반 여성 2명을 자기 쭈꾸미에 베어 태웁니다. 그다음 바다로 나가서 살해한 인물인데요.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업을 이어 나갔어요. 그러다가 두 번째 살인까지 저지른 후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4명이나 살해하고 나서도 반송조차 하지 않는 태도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분했던 사건입니다. 자, 이 사망 당시 오종근 나이가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그렇습니다. 박 변호사님, 예. 천수를 누렸어요. 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사망 당시 나이가 86살입니다. 사실은 사건이 일어난 게 2007년인데 2007년부터 이제 교도소 생활했는데요. 2007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6년 10개월 정도 교도소 안에 있다가 노년을 보내다가 지병으로 사망했는데 10년 10개월 정도 있었습니다. 이 더 문제가 있어요. 왜 천수를 이런 얘기를 하냐면 4명을 살해를 했습니다. 4명을 살해했는데 이 4명의 나이를 다 합쳤을 때 첫 번째가 19세, 23세, 24세입니다. 저 합치면 85입니다. 이 4명, 피해자 4명, 젊은 4명을 다 합쳐봐도 이 오종근이가 더 살았는 겁니다. 결국은 교도소에서 편안하게 장수하다가 사망한 거 아니냐 이래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. 아시다시피 사형수들은 노역도 하지 않습니다. 사형수라는 이유로. 자, 오종근은 악마 어부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요. 이 사건 당시 119에 신고됐던 실제 음성 준비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자,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지금 들은 이 음성은 첫 번째 살인 사건의 여성 피해자의 음성입니다. 119에 신고할 당시의 음성인데요. 잘 들으면 오종근이 어디서 무전질이야 라고 고함을 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. 오종근은 2007년 8월 전남 보성군 회천면 앞바다에 놀러온 한 대학생 커플을 자신의 배에서 태워서 바다로 나갑니다. 30분 거리인 어장으로 나가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남자친구를 배 바깥으로 먼저 밀쳤고 다시 배에 오르려고 하자 머리와 어깨를 삿갓대, 갈고리가 달린 막대기 어구거든요. 저 지금 보이는 삿갓대로 내려쳐서 익사를 시켰습니다. 그 이후에 남은 여성에게 다가가서 만져보자라면서 손을 뻗었는데 격렬하게 저항을 하자 바다에 밀어 빠뜨린 후에 같은 방법으로 살해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살인을 저지르고 난 후에도 태연하게 쭈꾸미를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고 일상생활을 계속 이어갔다고 해요.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이제 보성에 놀러 온 20대 여성 2명을 발견합니다. 역시 또 안 좋은 마음을 먹죠. 자신의 배에 태워서 해상을 구경시켜준 다음에 같은 장소에 배를 세우고는 여성들을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또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바다에 빠뜨리고 첫 번째 살인 때처럼 삿갓대를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당시에 오종근은 신상 공개는커녕 이름도 공개가 안 됐습니다. 예? 이 오종근이란 이름이 알려진 것도 한참 지나고 난 뒤였는데 그 얼굴 신상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AI 이미지로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양 변호사님, 이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반성은커녕 정말 충격적인 막말을 쏟아냈어요. 일단 그렇습니다. 이 오종근이 어떻게 잡히게 됐는지부터 기가 막히는데 두 번째 피해자 여성들이 배에 타기 전에 만났던 다른 여성에게 배에 갇힌 것 같다.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었고요. 그리고 피해자들 시신을 보니까 멍이라든가 목에 졸린 자국도 있었고 또 피해자들 소지품이 배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. 하지 거기다가 첫 번째로 살해했던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? 바다에 빠졌던 피해자의 디지털 카메라에 오종근의 모습이 찍혔던 겁니다. 그래서 확실하게 범인인 게 밝혀졌는데 지금 이겁니다, 지금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내내 실족 사고라고 주장을 하다가
증거들이 계속 나오니까 마지못해서 범행을 인정했어요. 범행을 인정했지만 잘못했다고는 하나도 안 했고요. 아가씨를 만져보고 싶었고 그러고 나서는 공짜로 배에 탄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고 뭐 옷을 똑바로 입지 않았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단추를 제대로 안 잠그고 있었다든가 그런 식의 정말 참 전해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의 막말을 계속 쏟아냈던 겁니다. 제가 이제 이 오종근의 판결문을 봤는데요. 지금 양 변호사님이 최대한 뭐 방송에서 가능하도록 순화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온갖 음담패설을 다 경찰 앞에서 늘어났습니다. 수사기관에서 말이죠. 지들이 잘못한 거지 뭐 왜 내 앞에서 공짜배를 타려고 왜 옷을 막 풀어 헤쳐가지고 일단 정말 택도 없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. 자 교수님 그리고 오종근이 정말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네. 이 사형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. 그렇습니다. 1심에서 사형을 이제 선고를 받았어요. 그래서 바로 이제 오종근이 항소를 합니다. 그런데 그 항소심에서는 더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데 뭐냐면요. 사형제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게 됩니다. 근데 이거를 2심 재판부가 받아들였어요. 그래서 다시 사형제 위헌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뭐 헌법재판소는 다시 합헌 결론을 냈거든요. 근데 5대 4였습니다. 2010년 6월에 대법원에서 오종근에게 사형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, 네. 오종근 말이죠. 요즘 뭐 방송가에서 또 뭐 예능인으로 또 활약하는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있잖아요. 네. 당시 제가 보니까 오종근을 이제 면담을 하러 그때 현장에 내려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근데 당시 이후에 뭐 어디 인터뷰한 걸 보면은 이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이었다. 그렇죠. 그리고 뭐 좀 이거는 좀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오종근의 저런 범죄 행각이 알려지고 나서 그 가정 오종근의 가정도 그 뭐 자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더라고요. 자, 그럼에도 지금은 뭐 천수 얘기를 했지만 86가지 살다가 뭐 지금 교도소에서 사망한 상황인데 사형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. 뭐 살인죄를 비롯해서 많은 범죄 우리나라 아직 형법에는 사형이라는 그 형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. 그 관련해서 과연 집행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집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. 결국은 우리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2016년 이후에도 사형 선고 자체도 별로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원원식이라는 사람이 지금 최장기 미집행 사형수입니다. 이 사람도 좀 있으면 또 뭐 많이 천수를 누렸다고 말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현재 남아 있는 사형수가 57명이고 좀 전에 얘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 확정수가 아니에요. 미결수입니다. 사형이 확정이거든요. 뭐 무슨 제한이 없습니다. 뭐 정역을 하거나 어떤 복역을 하지 않고 그냥 미결수용소의 의료비 같은 거 받으면서 뭐 급여 받으면서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과연 이 사형제도 이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실제로 2023년도에 법무부에서는 교정기관의 사형시설 좀 확인해봐라고 해서 한번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뭐 우리가 지금 사형을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예, 오종근, 참